퇴직 후 2년, 55세 전직 은행원의 외로운 추락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5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봤다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적금도 꼬박꼬박 들고 가끔 가족이랑 여행도 다니고 겉으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정년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그토록 바빠서 미뤄두었던 노후 준비와 제2의 인생 계획이 한꺼번에 훅 다가온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일할 땐 언젠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편한 시간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수입도 달라지니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2년쯤 지나면 본인은 본인대로 지쳐있고 주변에서도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궁금해하거나 혹은 관심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외롭고 서글프죠. 이번 이야기는 이처럼 잘 나가던 55세 전직 은행원이 퇴직 후 2년 만에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고민이자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에세이예요. 1.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놓치다. 퇴직하면 일단 눈앞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처음엔 마치 긴 방학을 맞이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몇 달만 지나도 자칫 무료해지고 나중에 하려고 미뤄뒀던 일들이 막상 하려니 동기가 안 생겨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직장의 소속감,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일한다는 존재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막연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쉴 거리가 별로 없고 평소에 대인관계를 쌓지 않았다면 사회적 고립감이 커집니다. 이 시기가 길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극단적 사고가 들기도 하죠. 2. 공감 사례 3가지. 사례 1. 55세 전직 은행원 어씨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어씨는 정년보다 조금 일찍 나왔지만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이 있어서 당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매일 집에서 TV 보고 꽃도 가꾸고 아침 산책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전엔 회사 가서 10시간 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갔는데 이젠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심심함이 극에 달한 거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대부분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니 결국 혼자서 또 빈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가 이러려고 퇴직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어 우울증 초기에 가까운 기분까지 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만의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소소한 취미라도 좋고 꾸준히 배워볼 수 있는 강좌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잡아두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사례 2. 50대 중반 B씨의 돈을 그렇게 벌어놨는데도 부족하네. B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적금, 투자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꽤 모아뒀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의료보험, 각종 세금, 가족들을 위한 지출, 그리고 가끔씩 필요 이상으로 써버리는 소비 등등. 회사 다닐 땐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각 달마다 이자나 배당, 연금 외에는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이거 내가 아낀 돈 조금씩 까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허해지면 충동적으로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B씨도 남들이 추천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펀드에 무작정 돈을 넣어봤는데 잘못된 정보에 혹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난 경험이 있대요. 교훈 퇴직 이후에는 본인의 자산 흐름을 재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우거나 최소한 위험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례 3. 57세 C씨의 가족도 제 마음 몰라줘요. C씨는 은행에서 퇴직한 뒤
갑자기 집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은 가정을 위해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생각이 달랐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서로 일상적인 일로 잔소리가 생기기도 하고 본인도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다 보니 소통이 어긋났죠. 여기에 자녀들도 이미 다 커버려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기 바빴고 자칫하면 아빠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알아서 집안일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일하러 다니느라 못 느낀 부분인데 집에 있어 보니 가족 간의 거리감이 서서히 드러난 거죠. 교훈 은퇴 후에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해볼 테니 당신은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 같은 대화를 충분히 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을 함께 하며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훨씬 서로가 편해집니다. 3.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팁. 분명한 목표 세우기. 퇴직하면 그냥 쉬면 되지보다는 1년에 몇 번 해외 봉사활동을 해보겠다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주 1회 강좌를 들어보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 어렵고 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은근한 고립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생각보다 연락할 사람이 줄어드니 미리 인간관계를 다방면으로 넓혀두는 게 좋아요. 직장과 무관한 모임,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면 마음도 활기가 돌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점검 앤드 전문가 상담. 퇴직 전과 후의 재정 설계는 정말 달라요.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지출과 투자를 꼼꼼히 계획해야 하죠. 특히 무언가에 투자할 때는 자칫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 방을 노리는 위험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한 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 구체적인 장단기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가족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4. 결론 인생 2막, 나만의 속도와 방향 찾기. 우리가 흔히 55세면 아직 젊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은퇴 후 삶은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엔 워낙 바쁘다 보니 못 느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죠. 시간이 많아져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음 단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막연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고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좋은 기회가 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공부도 하면서 삶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죠. 어시피시 시시처럼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막연히 돈만 충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관계 맺기, 하고 싶은 활동 등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게 꼭 필요해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길고 55세 이후에도 수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마인드로 용기 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아직 써내려가야 할 긴 이야기의 또 다른 챕터일 뿐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배우자나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가면서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이 막을 힘차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50대와 60대라면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자산일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면 과연 통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또는 자녀 지원까지 겹치게 되면 은퇴 후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통장 텅 비는 재정 재앙. 모두가 범하는 세 가지 실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가장 큰 고민은 당연히 노후 자금일 겁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나면 그동안 쌓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노후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런 재정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소비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예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할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외식비, 쇼핑, 여행 경비 같은 소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를 지속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사례 1. 김씨 부부의 끝없는 외식. 김씨 부부는 6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일할 때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사 먹으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 3회 이상 외식을 했고 해외여행도 매년 갔어요. 초반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지만 몇 년 지나자 예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절약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소비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행은 가성비를 따져 계획하며 꼭 필요한 지출을 우선순위에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노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아직은 괜찮겠지. 그때 가면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를 미루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례 2. 박씨의 의료비 악몽. 박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3세에 갑작스럽게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린 상황에서 의료비 충당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해결법. 노후에는 건강이 재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포함한 비상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자산의 대부분을 비유동성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 은퇴 후에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을 묶어둔 채 현금 흐름 없이 노후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죠. 사례 3. 이 씨의 집 한 채. 이 씨는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야 했지만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게 팔리며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해결법. 은퇴 후에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을 무리하게 부동산에 묻기보다는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의 투자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리해 볼게요. 소비 패턴 점검. 은퇴 전과 같은 소비를 당연히 여기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쓰는 비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의 최소 6개월 분량을 비상금으로 따로 두세요.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같은 긴급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 비중 늘리기. 집 한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기보다는 일부는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하세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치명적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 준비하면 충분히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 안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모든 은퇴자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로 인해 통장이 텅 비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비 습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소비 습관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에도 소비를 이어가지만 사실 이 작은 소비가 쌓여 큰 구멍을 만듭니다. 특히 외식, 쇼핑, 여행 같은 항목은 필요보다는 욕구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팁. 월 소비 예산을 정하라. 매달 고정 지출 생활비, 공과금과 가변 지출 외식, 취미로 나눠 관리하세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라.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고가의 여행 대신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즐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만족감은 유지하면서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정계획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따로 관리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건강 문제, 주택 수리 또는 가족 지원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 자금과 생활비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긴급 자금 생활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치를 현금이나 유동성 높은 상품의 예금, 단기 채권으로 따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자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금융 상품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배당 주식, 리츠 REITs 또는 월 지급형 연금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산은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는 정씨 부부는 은퇴 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긴급 자금 1년치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배당 ETF와 월 지급형 연금으로 나눠 투자했죠. 이렇게 관리한 덕분에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기본 생활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 자산의 유동성 집에 묶인 돈을 활용하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집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집은 소중하지만 노후에는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집에 모든 돈을 묶어두면 생활비나 긴급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팁. 주택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남는 돈은 긴급 자금이나 생활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목이지 활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집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휴 자산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실제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씨는 은퇴 후 큰 집을 유지하다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긴 여유 자금 1억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했죠. 이 투자로 월 3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으며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4. 정서적 안정 돈만큼 중요한 마음의 준비.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팁. 계획을 세우며 안심하라. 재정 계획이 명확할수록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저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소비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돈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함정을 이해하고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일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죠. 하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문득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나는 과연 노후를 잘 준비했을까? 퇴직 후에도 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선배들은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그런데 과연 그 진짜 삶은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노후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날들의 연속일까요? 오늘 퇴직 후를 먼저 겪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현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조언들. 퇴직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누구에겐 기다리던 자유의 시작일 수 있지만 누구에겐 막막한 미래의 시작일 수도 있죠. 이제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점. 퇴직 후 선배들이 경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회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퇴직 후 선배들의 첫 번째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소속감 상실입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 내 이름으로 된 책상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익숙한 직함이 있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김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퇴직 후에도 회사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을 줄 알았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인데 뭔가 조언이라도 부탁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연락은커녕 안부 묻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자존감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잊히나 싶었죠.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회사와의 인연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회사는 우리의 전부일지 몰라도 우리는 회사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이럴 때 중요한 건 회사 밖에서의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소속감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2. 노후 자금? 예상보다 2배는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신이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각했던 비용보다 2배는 든다고요. 정씨 부부의 사례를 보죠. 우린 꽤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작은 데로 옮기고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건물도 하나 있고 연금도 꽤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 지원비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건물을 처분하고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특히 50대와 60대는 건강에 큰 변수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병원비, 약값, 심지어 장기 요양까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나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 후에도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직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소홀해지죠. 박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퇴직 후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하고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그게 계속되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독서 모임에 나가고 늦깎이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 후 삶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퇴직 후 선배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퇴직 후 삶은 철저히 내가 준비한 만큼만 보답한다는 겁니다. 회사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일단 목표를 재설정하세요.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요리 배우기, 지역 봉사활동 참여 등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경제적 안전망 마련하기. 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관계의 폭 넓히기.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기를 찾아보세요. 다양한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조언들. 전문가 칼럼.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오랜 시간의 노동 끝에 얻은 자유의 시작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는 불안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퇴직 이후의 삶은 모두에게 준비한 만큼의 보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데 소홀했을까요? 그리고 퇴직 선배들의 현실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이후의 삶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 소속감의 상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다. 퇴직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소속감을 잃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나, 직위로 불리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회사 밖에서도 자신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직위와 역할이 소속감을 주었다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커뮤니티,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김선배. 퇴직 후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한 김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제가 책 박사로 통합니다. 이 작은 별명이 제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퇴직 후의 삶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나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2.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했다는 착각의 함정. 퇴직 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재정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사례 예상 밖의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부는 연금과 월세 수입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비와 자녀 결혼 지원비가 한꺼번에 닥쳤어요.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망의 마련입니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 투자나 부업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성장의 끈을 놓지 말라. 배우는 즐거움이 삶의 활력. 퇴직 후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배우는 걸 멈추는 겁니다. 학습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결국 무료함으로 이어지죠. 사례 3. 그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은 박선배. 박선배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지금은 소규모 전시회도 열고 그림 강의도 나가면서 소득까지 생겼어요. 배움은 단순히 취미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3가지 전문가 조언. 1. 자기 소속감 강화하기.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2. 경제적 안전망 구축하기.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게나마 투자, 부업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3. 평생 학습의 자세 유지하기.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건강과 자존감까지 지켜줍니다. 무료한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불확실성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나만의 노후를 설계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부부의 충격적 현실. 58세 남편과 55세 아내가 맞닥뜨린 잔혹한 노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58세 남편과 55세 아내 부부의 은퇴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부는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예상했던 여유로움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꽤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수입이 뚝 끊기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비조차 버겁게 느껴졌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은퇴 부부가 꽤 많아요.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했는데 노후는 문제 없겠지? 하고 안심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과 불규칙한 수입에 당혹스러워하는 분들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은퇴 부부들이 월급이 사라지자마자 찾아오는 경제적 불안,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 때문에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50대, 60대라면 충분히 재정적, 정신적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부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서 은퇴 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미리 챙기면 좋을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도 저런 상황인데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비하고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모아둔 예금에만 의존했다가 낭패본 부부. 제가 실제로 알게 된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공무원 남편과 57세인 주부 아내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착실히 예금만 모아두셨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고 그 돈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요. 겉으로 봐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그래도 몇 억은 모아두셨으니 괜찮겠다 싶지만 문제는 그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이 늘었어요. 평소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서 크게 돈 쓸 일이 없었는데 막상 집에 있다 보니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지인들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고 그게 전부 예상 밖의 지출로 이어지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금 이자가 거의 도움이 안 된 거예요. 35% 정도 금리가 있었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부수 입원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저축해둔 목돈을 꺼내 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부부는 3년 만에 예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했어요. 그러고 나니 불안감이 확 덮치기 시작했고 부부 갈등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아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한다고 탓하고 아내는 남편이 대책 없이 노는다고 뭐라 하고 실제로 이런 갈등이 잦아지면 관계가 삐걱거리게 마련이죠.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퇴 후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해요.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 여행비는 1년에 얼마를 넘기지 않겠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지출이 불어날 수 있어요. 일정한 부수 입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재취업, 시니어 일자리 혹은 작게나마 틈새 창업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거든요. 두 번째 사례, 대기업 간부 출신 남편의 자존심 문제. 두 번째 사례는 굉장히 자존심 강하신 대기업 간부 출신 남편의 이야기예요. 58세에 명예퇴직을 했고 아내는 55세였어요. 이분은 과거에 팀장, 부장을 거치며 수백 명 사원들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보니 갑자기 나는 이제 직장이 없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식사하고 차도 계속 바꾸고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한 번씩 지갑 열 때마다 내가 그래도 부장 출신이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쓰셨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내는 불안해졌죠. 수입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쓰나? 우리 남편은 현실을 전혀 모르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와 명예가 사라지니 남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오히려 더 과시적으로 행동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은 점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됐고 결국 부인과 심한 다툼이 잦아졌어요. 이 부부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먼저 남편이 스스로 인정해야 했어요. 내가 지금 은퇴를 해서 수입이 없고 과거만큼 돈을 쓸 수 없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지금 아내와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가장 큰 출발점이었어요. 아내 역시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래도 내가 힘들고 외롭겠다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할 취미 활동을 찾았어요. 두 분 다 여행을 좋아하셔서 값비싼 해외여행 대신 국내 근교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비용은 절약하면서도 부부가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체감하게끔 도와준 거예요. 지출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수였어요. 2030년간 유지하던 소비 패턴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매달 고정 지출표를 만들어서 생활비, 식비, 용돈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로 점검했어요. 간혹 남편이 모임에서 지출을 크게 해도 그 다음 달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출 항목을 줄이도록 합의했죠. 3. 세 번째 사례, 자녀 지원 과다로 노후 준비가 미흡했던 부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는 자녀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들의 은퇴 준비가 엉망이었던 부부입니다. 59세 아버지, 56세 어머니인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대학원까지 진학했고 다른 한 명은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자식 위해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니 우리 노후 자금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깨달음이 온 거죠. 문제는 이미 대학원 등록금이며 유학비며 다 써버렸으니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자녀들도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딱히 돈을 벌어 부모님께 드릴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남몰래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아버지도 가끔 내가 너무 허무하다라는 말을 툭툭 내뱉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저렇게 뒷바라지했는데 도대체 언제 효도를 하려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에게 우리가 힘드니 돈 내나 할 수도 없고 갈등이 깊어질까 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어요. 결국 가정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먼저 부부가 냉정하게 재정 상태를 파악했어요. 현재 몇 년 동안은 어떤 수입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투명하게 정리한 거죠.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만 공부 열심히 해라. 돈 걱정 말아라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은퇴해서 더 이상 많은 지원을 해주긴 어렵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데 재정이 빠듯하다라고요. 물론 자녀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현실을 공유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남편은 은퇴 후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어머니도 자녀가 다 크니 시간제 일이라도 구해서 용돈벌이 정도는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큰 집에서 살던 걸 조금 작은 집으로 옮겨서 임대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힘드시구나. 이제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성실히 취업 준비나 일자리를 구해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려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결국 어떤 문제든 소통과 현실 파악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부부간, 가족 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 아내 간에 이건 너의 잘못, 내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함께 더 행복하게 만들까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또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생기니 새로운 활동을 꼭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작은 일자리든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은퇴 후의 무력감을 해소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축, 투자,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새롭게 살펴보거나 작게나마 취미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주변에는 베이킹을 배워서 작은 홈베이킹 클래스를 열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소하게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초기부터 완벽하게 큰 수입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돈을 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마무리하며 처음 소개해드린 58세 남편, 55세 아내 부부도 결국은 은퇴가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이전에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인생의 전부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이 원하는 삶, 아내와 함께 만들 미래를 설계해야 하니까요. 사람마다 은퇴 후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준비 부족, 소통 부족일 경우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금이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사례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요. 혹시라도 아이고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체념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 다시 짜시면 돼요. 함께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고 부부가 손잡고 자녀들과도 대화하면서 내 노후를 다시 한번 설계해보는 거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실제 사례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